매주 화요일 격주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아파트 월세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평균 월세는 105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자, 치솟는 월세 현상 어떻게 보실까요? 네, 12일 고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월세 거래량 18만 7,671건을 조사한 결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10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평균 102만 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분기 104만 원이던 월세는 2분기 108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3분기와 9월에서 11월 106만 원과 103만 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평균 월세 100만 원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됐습니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10월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107.76으로 전월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덮친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 상승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 여파로 침체에 빠지며 아파트 월세로 일부 수요자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와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이동하게 되며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전세의 경우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전세 사기와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빌라 월세 거래량은 10% 증가한 반면에 전세 거래량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월세뿐만이 아닌 전세 수요도 공급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세 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월세 모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에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전세 수급 지수는 101.1로 5개월 연속 기준인 100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또한 10월 기준 90.87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요자로서는 주거비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를 할지도 관심이 생기는데요. 한국은행은 0.25%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추었고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 가격 하락이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2,9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3%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월세 매물은 25,521건에서 21,196건으로 1.6%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증가하며 월세와 전세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명 무한 전세권 법안이 추진이 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는 관련 법안 발의가 철회가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으로 4년은 주거가 보장되는 시스템인데요. 10일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기본당 윤종호 의원이 지난달 25일 계약갱신권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며 결국에는 법안 발의가 철회됐습니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입자에게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 이외에도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고시하고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주택가격 일정 비율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전 임차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예시로 집주인이 5억 원의 대출을 내서 10억 원의 아파트가 있다면 세금 체납이 전혀 없더라도 무조건 2억 원 이하의 전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안 발의로 업계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는 입법 예고 등록 의견 게시판에 반대 의견이 무려 2만 6천여 건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계약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의원실에 법안 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임대차 시장 전반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법안에 서명한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서명을 취소했습니다. 법안에 동의한 의원 중 과반이 동의 의사를 철회하고 법안은 자동으로 철회되겠습니다.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철회가 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부선 철도의 지방권에서는 최초로 대구 경북 지역의 대경선 광역철도가 달리게 됐습니다. 지난 13일 오전에 개통식을 시작으로 14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죠.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14일부터 대경선 광역철도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약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었습니다. 이와 연계한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로는 김천과 구미 구간이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번 운행하던 구미와 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해서 전체 운행 횟수를 4배 늘렸다며 평일 출퇴근 시간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경선은 최고 100km 속도로 운행되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상역까지는 11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경선 구간에는 북삼역과 원대역이 신설됩니다.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북삼역은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원대역은 개통식 직후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구광역시 등이 협약을 개최하고 설계 착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완공은 2028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경선의 기본 운임은 1,500원이며 1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 요금이 발생해 구미에서 경산까지 최대 2,8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통이 지역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경선 개통을 시작으로 지역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김지훈 소장이었습니다.